안녕하세요. 즐거운 심사청구입니다. 오늘은 행위급여 산정 지침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로 투약 및 조제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앞에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기본 진료료 뭐가 있었나요? 입원료, 진찰료, 의약품 관리료 등이 있었고요. 검사료에는 검체검사, 병리검사, 기능검사,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것들이 검사에 해당됐어요. 세 번째로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촬영료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시암, 그리고 풀박스 이용하는 내용들, 또 MRI나 CT 이런 특수 영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투약 및 조제료에 대해서 한번 산정 지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및 조제료의 산정 지침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투약에 사용된 용기는 별도로 산정이 되지 않아요. 이때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투약병, 담겨있는 벽이나 우리 약국 아니라 약국에서 받는 연고들 말고 병원에서 이제 연고 처방 받으면 이렇게 동그란데 막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연고곽, 안약병, 그리고 약을 받았을 때 약이 담겨져 있는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는다. 제재료는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제실 제재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하고 있고요. 각 조제 복약 지도료의 소정 점수의 50%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투약 및 조제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퇴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제 퇴원하는 2길 산정이 가능하고요. 제수나 투약량을 불문하고 있어요. 요양기관에서 이제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데 동일 환자에 대해서 동일 퇴원 환자가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 과목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 담당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그 조제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어요. 약의 종류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지침이 달라요. 내복약 같은 경우 1회당, 이거는 지금 크게 보면 모두 1회당으로 되어 있죠. 내복약의 경우에는 가산을 따로 하고 있어요. 소아가산, 나이에 따라서 만 1세 미만, 또 1세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 가산을 하고 있고 제형가산도 있어요. 제형가산은 뭘까요? 알약으로 먹기 힘든 사람들 가루로 만들어주는 거, 이때도 가산을 따로 붙이고 있고 병이나 팩의 경우 약을 조제실에서 따로 하나씩 알약을 담는 행위 말고 아예 하나로 다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1인분으로 산정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외용약은 밖에 바르는 약, 눈에 넣는 안약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역시 1회당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외용약과 내복약을 같이 조제를 했을 때 1회당으로 이때는 각각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외래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를 살펴볼게요. 이때 말하는 외래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의약분업 예외 환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포함되고 있어요. 이를 1회만 인정이 돼요. 2개 과목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퇴원 환자처럼 2개의 과목에 또 다른 상명, 다른 전문의가 있으면 각각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약의 제형들에 따라서 지침이 조금씩 달라요. 내복약의 경우에는 1회당, 외용약의 경우에는 처방 전의 매수나 진료 과목 수, 투약 일수 이런 걸 불문하고 소정 점수만 산정할 수가 있어요. 내복약은 제형 가산이 있고요. 외래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는 대신에 소아 가산이 따로 없어요. 퇴원 환자 조제료처럼 병이나 팩의 경우 1인분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입원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입니다. 입원 환자는 입원 기간 중에 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제수나 투약량 모두 불문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내복약, 외용약 이런 제형 같은 것도 상관이 없고 진료 과목 수가 2가지가 됐던 이런 곳에 다른 전문의에게 각각 산정하는 이런 것도 다 없어요.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 다 산정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형과 포장 단위에 대한 부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외에 기타 조제료들이 있는데 한방 외래 퇴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1회당으로, 한방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 장려비는 퇴장방지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약이긴 한데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약의 생산을 중단하는 곳이 많겠죠. 하지만 이 약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약을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 의약품 사용 장려비라는 항목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약 및 조제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퇴원 환자, 외래 환자, 입원 환자로 나누어져 있고 한방은 또 따로 외래와 입원으로, 외래 퇴원과 입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행위급여 산정 지침 중 네 번째 투약 및 조제료에 대해서 영상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주사료에 대해서 영상 가지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